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토부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경제부처 7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총리실에 업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대신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이 바빴겠지만 업무 보고가 지금 3월 온 것은 매우 늦어진 것이죠. 1, 2월 달에 다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경제가 나쁘다는 것과 정부 부처가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지 않았어 문제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고를 하지 않는 것, 물론 장관이 직접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그 보고를 총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경제가 좋으면 보고를 받고 경제가 나쁘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다. 중앙일보는 제재 해제 앞서 심상치 않은 워싱턴 기류부터 직시하라. 동아일보는 도발 군불대는 김정은 대화 불씨마저 끄트릴 셈인가. 매일경제신문은 북 미사일 기지 복구 움직임 더 이상 도박은 안 된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 상황은 수구보수 신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완벽하게 압박을 가하고 또 북한은 이에 저항해서 다시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뭐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이 군사 비용을, 훈련 비용, 주둔 비용을 한국에 압박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공격적 군사훈련이죠. 그리고 미국의 군사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대북의 국내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게 바뀔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미 관계 악화가 남북 관계 악화와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구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그래서 수보수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까지도 기대하는 뭐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결렬이 수보수 세력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겠다. 불행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고용 안전망 강화는 유연성 제고와 함께 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고용 참사 해결하라는 민노총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 라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용 안전망 강화와 함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이 고용 안전 유연성인데 악한 선이란 말과 선한 악이라는 그런 궤변 논리에 다름 아니죠. 고용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겁니까?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면서 고용을 안전하게 만든다? 그런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이 고용 참사를 해결하라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용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죠. 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총체적 책임을, 정치적, 경제적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현대차 베이징 공장 결국 폐쇄, 한국산은 어디로 가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진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판매 부진에다가 가동률이 2년 연속 50%에 밑돌아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국내에서 반기업, 정부와 귀족노조가 구조개혁을 막아서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자동차 공장 폐쇄되는 것을 느닷없이 국내에 이런 정책, 노동정책, 기업정책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 벗어나는 것이고, 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 부진에 빠질 수 없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출발점이었다고 보는데, 롯데도 그렇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함구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도 꼭 이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지금 8%에서 6%로 지금 하향 지금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때 쌍용 자동차,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 먹튀해서 갔듯이 중국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중국 자동차가 생산되는, 그리고 수출이라고 자동차 수출 다양한 국가로부터 자동차를 수출해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이 어려운 조건에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반가운 파란 하늘, 그런데 미세먼지 망각증이 걱정된다. 한국경제신문은 미세먼지 대책도 기승전 추경으로 가는 건가? 문화일보 미세먼지 대책 허황한 발상 말고 탈원전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이죠. 그런데 문화일보처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미세먼지가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계속 확대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죠. 물론 미세먼지가 원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지금 당장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이 미세먼지가 당장 해결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말 진정한 탈원전 정책이냐면 그렇지도 않죠. 원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느닷없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멈췄다고 폐쇄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 석탄 화력이 늘어나가지고 미세먼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장에서의 뿜어내는 연기라든가 수천만 대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연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된, 또 석탄 화력까지도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력 근로자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일 안 하는 국회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기업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법안 처리 절실한데 탄력 근로자의 의결무산으로 역할이 더 커졌다. 경산호위에서 이 탄력 근로자 결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국회가 통과시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업들 애타는데 또 브레이크 걸린 탄력 근로 개선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 임금 삭감법, 이것이 탄력 근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죠. 이런 노동법 개혁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국회가 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탄력 근로제가 통과 안 된 것이 기업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그동안 기업이 세계 최고 장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해왔고 고도 경쟁 성장을 이룩했고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산재로 사망하는 것,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잖아요. 그 브레이크 없는 노동 현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고령사회 내집 기반 복지, 주택연금 문턱 더 낮춰야 한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주택 연금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이나 자산이 없는 노인은 복지가 없어도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동산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발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최악 청년 실업소 미래산업은 구인난,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당연하죠.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산업에 대학 교육이 지금 적응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수 대학을 직업교육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히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 장시간 노동 체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든가 또 저임금 노동 이런 구조를 바꿔내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노동 측에서의 개혁과 교육에 있어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국회 일 좀 하라는 혁신안, 여야는 즉각 수용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쓸데없는 일이나 벌리고 꼭 필요하지 않는 법안을 만드는 것, 많이 만드는 것, 법안을 많이 제출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꼭 일하는 것이냐. 한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의정보호를 해야 되고 또 차기 선거에 또 나와서 다시 재선되고 당선돼야 하기 때문에 뭔가 법안을 많이 제출하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또 합니다. 엄청난 세비와 보좌관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뭔가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나 또 그런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법안 하나 개정안이 아닌 굉장히 그 수로만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무조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김경수 2심 판사도 급박하는 검찰과 여당, 이런 게 사법농단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가담자로 기소했고 또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 김경수 사건의 1심, 2심 판사를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이런 정치적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사들은 좀 교체를 해야죠. 관련된 판사들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김경수 판사의 연루돼서 문제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양승태 대법원의 그 사법농단과 사법거래에 관련된 판사들이라면 그건 당연히 조사하고 또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카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대타의 빌미로 카풀의 규제 덤튀기 미래산업 싹 죽인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합의 보지 않았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 카풀 허용하는 것을 기존의 택시업계와 택시 노조와 카카오택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현실적인 합의의 산물이죠.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이라는 이유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고 없애고